안녕하십니까, 싱싱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럴링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뉴럴링크가 나오기 이전에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애니메이션인 공각기동대에 나왔던 바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뇌 에뮬레이션을 말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는 바로 랜달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바로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할 계획을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은 것이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 랜달 코엔이라는 사람은 과거 록펠러 생명공학에서 뇌에 대한 오랜 연구를 거듭했던 사람이고, 이 뇌 연구와 컴퓨터를 MS와 IBM을 통해서 기술적 엔지니어링의 경력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기술 고문으로서도 상당한 활약을 했죠. 어찌되었든 이 랜달 코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도와줄 최고의 신경과학자들을 현재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이 랜달 코엔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지금보다 더 초고도의 문명화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인류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2013년 2월 트랜스 휴먼 비전 2014라는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이 컨퍼런스에 등장할 때는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별반 대단하지도 않았고요. 특이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강단에 서기 시작하자 갑자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청중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극히 작은 시공간과 지극히 짧은 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더 넓은 시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더 효율성과 영향력,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오랜 삶을 누려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바로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 그러니까 두뇌의 매핑을 통해 뇌 활동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실행하도록 코딩을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또 하나의 영혼을 갖게 되고, 이 영혼은 컴퓨터 속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매트릭스 세상의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즉 컴퓨터 안에서 인간은 양육되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활동을 컴퓨터가 에너지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컴퓨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과 매우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스크톱 PC에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에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듯이 그렇게 나의 뇌의 기억을 컴퓨터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 독립형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코엔 박사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마인드 업로딩 프로젝트는 코엔 박사뿐 아니라 무수한 연구자들이 이 뇌의 신비를 해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 보더라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고요. 12억 유로 규모의 인간뇌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공학의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것처럼 바로 이 두 거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뇌과학도 놀라운 수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뇌에 집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자기적, 즉 반도체와 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역작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나노 단위로 그것을 미세하게 공정하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유로운, 즉 생명체를 가진 유기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인간과 같이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모든 유기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즉 외부의 어떤 영향이 없이 완전히 독립된 채로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공지능, 현재 인공지능은 외부의 영향력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로봇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에 인간의 뇌를 완벽히 해석하고 만약에 인간의 뇌의 기반으로 새로운 AI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더 이상 인공지능은 외부의 것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즉 가장 위험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찍은 영화 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이 로봇이 점점 사랑을 배우고 호기심을 갖고 또한 감동을 하고,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감정들을 배우고 공유하는, 즉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이 로봇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로봇이 탄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는 것이죠. 이 영화처럼 사실 뇌 에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영화, 공상과학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던 그러한 개념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하려고 하는 이 신경망, 그리고 신경 네트워크, 신경과학자들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적인 아키텍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 규칙에 기반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 인간의 뇌는 약 850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뉴런은 한 개당 평균 1000개의 시냅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뇌의 전체적인 회로 구조를 우리가 더해보자면 대략 100조 개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즉 100조 가지의 다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CPU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정보를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고, 입력된 정보를 분석하거나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연관짓고 그에 따른 명령을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즉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뉴런의 상호작용 패턴 속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 인격, 취향, 사랑, 철학, 이 모든 의식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뇌과학자들이 밝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런은 크게 두 가지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로 휴면, 이 두 가지의 패턴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뇌의 활성화와 휴면 모드, 이것을 모방한 것이 CPU의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진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기적 스위치로 뇌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모두 논리적 시스템을 그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에 1과 0의 이러한 이진법적인 암호를 해독하기만 한다면 AI는 인간과 같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뉴럴링크가 인간의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딥러닝 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장치는 사실상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하고 로봇을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즉 인간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과 같은 고도화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현실과 같은 가상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그로 인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즉 전내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인류의 진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죠. 이제 지구라는 행성 속에서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혼처럼 몸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루시드 드림의 꿈과 같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즉 가상의 행복으로 인간의 인생이 채워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겠지만 현재 이 기술을 매우 부정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매우 힘있게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 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문명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조력자들은 결국 인간이 로봇의 기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생의 불사를 누리게 되는 신과 같은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기계들이 처리하게 될 것이고, 기계들에 의해, 기계들의 시스템에 의해 수행이 될 것이고,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기계들이 대신 그 결정권을 허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 부작용이 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로봇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마치 엄마, 아버지, 즉 부모가 어린 딸을, 어린 아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어떠한 사명감, 의무감, 아니면 모성애,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인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모성애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봇은 모성애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자칫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인공지능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인류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 모성애. 이 로봇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단계이고, 결국 그것이 엄청난 통제력으로 행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에 의해서 인류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의 엄청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또한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숨기면서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불과 이것은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급하게 먹을수록 체하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만큼의 엄청난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체의 진화라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없애나가면서 이 생명체가 오랜 시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 바로 오랜 시간 진화를 거듭한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너무나도 급속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압도적인 과학기술들을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뿐 아니라 유전자 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인공유기체와 극미로봇의 매우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로봇은 여러 개의 로봇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빠른 속도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매우 위험한 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뜨릴 수도 있죠. 전염병처럼 말입니다. 끝으로 현재 과학자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마인드 업로딩, 그러니까 전체 두뇌 에뮬레이션은 우리의 정신 상태를 컴퓨팅 장비로 복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100조 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량을 바로 양자 컴퓨터가 분석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들이 양자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또한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공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트랜스휴먼 연구의 핵심 중 하나인 이 마인드 업로딩은 인간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떤 휴머로이드에 업로드함으로써 우리가
로봇의 몸을 가질 수도 있고 로봇을 통한 영원히 죽거나 늙지 않거나 병들지 않는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교체하거나 자동차처럼 부품을 바꾸는 식으로 그리고 또한 그런 늙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먼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는 우리가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철이처럼 그러한 로봇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적인 발전은 결국 인간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로봇의 몸을 가진 자들이 그 영혼이 인간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종교인들이 이러한 로봇에 대한 신념을 매우 비판하는 경향이 많고 또한 유대 기독교의 종말 시나리오에 이것을 많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은 생물학과 기계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바로 인공지능이 우주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즉 외부의 행성을 식민지화하고 또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즉 기계와 결합해서 새로운 존재, 즉 지금의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강화인간, 인간의 진화, 이것은 바로 생물과 기계가 합쳐지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런 새로운 휴먼, 즉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 초석으로 애플의 시리가 있고 MS의 코타나가 있으며 아마존의 알렉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 GTP도 있죠. 이것은 바로 로봇의 정체성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며 그 전에 반드시 인간의 뇌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완벽한 반도체가 나올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반대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더 나은 문명 그리고 더 많은 진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어져야 되고 또한 인공지능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인공지능을 인간이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인간의 문명적, 수명적 발전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한 부정, 무한 긍정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문명에 대한 발전으로 놓고 보자면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떠나서 그 전에 먼저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절대 생명체를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또한 인공지능을 통제할 것인가 이걸 반드시 먼저 판단한 후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